흔히들 수학을 정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수학이 사실은 위대한 질문들의 역사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스티븐 크런치의 책 문제 해결로 살펴본 수학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수학의 진짜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어떤 단어가 더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머리 아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어렵고 딱딱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목, 그런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요, 만약 이게 수학의 본 모습이 아니었다면요? 그럼 수학을 좀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수학을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한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는 겁니다. 수학자이자 교육자인 스티븐 크런치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수학의 역사를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보라고 아주 과감한 제안을 던져요. 자, 단편적 역사라는 이 개념,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냥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위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마치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명장면만 모아놓은 영화를 보는 것 같달까요? 근데 크런치의 방식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관람객이 아니라 역사를 직접 살아보는 체험자가 되라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수백, 수천 년 전 수학자들이 풀려고 끙끙댔던 바로 그 문제랑 딱 마주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그 수학자가 된 것처럼 똑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발견의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답을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인 거죠.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결과보다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잖아요. 수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속 위대한 수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랑 씨름했을까요? 그 치열했던 도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는 어떻게 점과 선만으로 완벽하게 논리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요. 16세기 카르다노는 아무도 못 푼다고 했던 3자 방정식을 과연 풀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인생을 걸었죠. 데카르트, 가우스까지. 수학의 역사는 사실 이런 위대한 질문과 도전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몸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 지내던 데카르트가 어느 날 천장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봤어요.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 사소한 호기심이 좌표평면이라는 엄청난 발명으로 이어졌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도형의 세계와 방정식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 교실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 덕분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직접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걸 파고들어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 나서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지금 이 표에 나오는 현대 교육 방법들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역사 속 수학자들의 발견 과정이랑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례 조사를 하는 학생은 데카르트처럼 일상 속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문헌 연구를 하는 학생은 과거의 지식을 파고드는 거죠. 학생들이 교실에서 위대한 수학자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수학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가든 꼭 필요한 진짜 실력, 바로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기르는 데 있죠. 이건 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왜 이런 새로운 접근이 꼭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문제 푸는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완전 최하위권이에요. 점수는 높은데 수학을 싫어하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정답만 찾느라 과정의 즐거움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씁쓸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수학적 발견의 미래,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수학은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서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수학이 훨씬 더 가깝고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데카르트의 파리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어쩌면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을 한번 남겨주세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